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일에 5년물과 30년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서 간밤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아주 잠깐의 순간 동안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굳건한 모습입니다. 당장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1월 이후 2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 양지수 완만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도 시장 상황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시장은 이보다는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이나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 모든 것들을 고조시키는 시작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악재 해소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살짝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네.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바뀐 지가 한 2주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과거랑은 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도 바닥을 좀 다져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좀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 시점들이 이어진 상황에서 지금 악재 이제 기존의 이 전쟁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관련주들 사실상 이제 좀 다시 한번 이 고점 부담감을 가지고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나눠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후발 테마들을 조금 우리는 공략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이렇게 DY 파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려감들이 사라지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결국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인프라를 다시 한번 또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스스로 써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채금리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전되면 어떻게 하냐. 과거에 이제 IMF 때도 그랬고 뭐 그 이후에도 각종 리스크들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이 상황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앞으로 22년도, 23년 이렇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어질까라는 위구심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2년물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뭐 역전이 될 수 있고 뭐 역전이 됐다가 내려왔다고 뭐 크게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좀 인지를 하시고서 과거에 이랬었으니까 과거에 이럴 때마다 무너졌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겠다 정도로 그냥 좀 인지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3개월물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뭐 160bp 정도 아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뭐 시장 지금 상황 환경 좋아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먹을 게 그래도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고 뭐 지금 당장의 리스크 경각심만 가지고 좀 편하게 시장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어떤 산업 분야가 부각되게 될지 앞으로의 또 후발주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계감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먼저 나무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주인데 로봇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더라고요. 또 월요일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자, 이 종목 리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이제 바닥을 눌렸을 때 조금 공략하는 종목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순환매 돌 때 한 번씩 언제 갈지는 사실상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튀어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 환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가 같은 종목도 사실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등 나와주고 거래대금 발생한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었어요. 눌림목 나오고 제가 크게 눌림 발생한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 순환매 장세 돌면서 로봇테마 엮여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차트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전에 볼 수 없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전량 매도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목표가 부근에서 이제 좀 반매도 해가지고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서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익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감 없이 홀딩해가지고 수익 챙겨가면서 그렇게 수익 극대화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MBT라는 종목도 좀 짧게 리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가상부동산 관련주로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 바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대량 거래량 발생한 이후에 지금 눌림이 나왔어요. 크게 눌림 나와주고 바닥 확실하게 다져줄 때 이전 지지라인 맞춰져가지고 이제 쌍바닥 다져줬을 때 공략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률 적은 거래대금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아직 목표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목표가 달성하면 반매도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이 종목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조금 높여서 좀 편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렸고 MBT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가 달성 시 절반 매도 의견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대형주 일부 종목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자동차주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저항선인 2,750선 가까이 또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기 돌파하려면 반도체주들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주 어제 또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반도체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 관련해가지고 좀 이게 사실상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은 또 반도체잖아요. 네. 대부분 또 반도체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상당히 이게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가냐.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야기도 저도 많이 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반도체 이슈가 거의 한 30%는 됐던 것 같아요. 이슈는 항상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좀 눌림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 잘 다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적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 쭉 체크를 해보면은 뭐 사실 중소형주 위주로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모든 섹터가 그렇습니다. 종목이 치고 올라가기, 중소형주 먼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대형주들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대형주 장세가 오는 건데 일단 지금의 스타트를 잘 끊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또 TSMC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세액을 공제하겠다 이런 것들도 대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못 받아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수위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뭐 가동을 하겠다, 제시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말만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거창한 걸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우리나라 시장이 굴러갔었는데 이 컨틴전시 플랜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좀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에서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지만 이제 비메모리 더욱더 성장성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메모리 쪽도 좀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그렇지만 어제였죠.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반도체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또 실적이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잘 나와준 상황입니다. 시간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앞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반도체 이제 다시 또 봄이 오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상황도 괜찮은 상황이고 환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주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또 어제도 정부 이제 정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왔고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대형주들이 많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대형주를 좀 모아 가봐야 할지 전략들 좀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 중에 오늘자 이제 움직임 좋게 나온 종목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뭐 대장주가 사실 제주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뭐 어제 시간 외에서도 그렇고 한 3등 정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자에 살짝 조정 나오다가 슈팅이 한번 확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대장주 잡고 지금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 기존의 과거의 대장주를 잡았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대장을 뺏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거래량 터진 종목들 엄청나게 대장주 잡고서 폭발적인 상승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전에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얼마 전에 NFT 관련해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기존의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전에 사이클이 돌았던 이제 테마가 돌았을 때 대장주 잡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사실 대장주였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3%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장초에 거의 15%, 16%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지금 낙폭이 커졌는데 기존의 대장주 잡지 못한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테마 형성해서 대장주 잡다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외에 피델릭스 같은 기업들도 메모리 팹리스 기업인데 이 기업도 오늘자 장초에 좋게 나오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테마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테마주 대장주 잡는 종목들을 꼭 공부를 하시고서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섹터에서도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와 네오셈, 피델릭스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해 드렸는데 다만 또 역시 장중 변동성은 크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셈이나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는 점 좀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 반도체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들어오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이 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에어부산 매수가 1,825원에 비중 10%입니다. 더 담아볼까 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었던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분은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 2,335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여기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10% 정도에서 좀 유지를 하셔가지고 길게 가져가고 뭐 지금 다른 좋은 테마들도 많거든요. 좋은 이슈들 있는 종목들도 많고 바닥 따지고 있는 산업들 많기 때문에 좀 포트를 분산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수익권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지금 구간에서 이슈가 좀 존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이슈냐면 아시아나 이제 인수합병 M&A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의 이제 계열사거든요. 뭐 같이 그 부분에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노선이 또 여러 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 신규 노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좀 보유 비중에서 지금 비중에서 뭐 확대하기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대 좀 보면서 전략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봉 보시면은 이제 쭉 상승 나왔다가 사실 그 이후로 테마 형성이 이제 리오프닝 테마가 형성되면서 좀 올라갈 법도 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소형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제 티켓팅이 잘 되더라도 결국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근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차 상승으로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은 그래도 중간중간 윗꼬리 받고 이 120선 받고 떨어졌거든요. 계속 이 노란색 선이 지금 121선인데 요 구간 받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중간중간 윗꼬리 그려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래대금 실려주면서 120선 터치를 나왔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여기 구간 위쪽으로 좀 캔들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폭 한 번에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2,500원이 일단 저항선이에요. 이 구간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지는데 요 구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잡기보다는 이전에 고점에서 좀 움직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 이슈 테마 형성되면 3,2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구간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2,500원 저항선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고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이고요. 매수가가 29,600원에 비중 30%, 목표가와 손절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HMM 또 전쟁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되면서 2월 달에 한번 한 차례 또 급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해운 운임이 1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3월 초 대비 좀 조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가 29,8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가격 차이는 나지 않는 부분인데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바로 이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HMM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박스권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박스권 구간이 지금 차트에서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급락 나와준 이후에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7,000원 부근 맞고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2만 원대 이전 저점이죠. 2만 원 부근까지 좀 박스권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근데 그래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한 차례에서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어느 구간이면 120선 부근이거든요. 장기 평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장기 평선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0선 부근 27,500원 1차 지지선 1차 손절 라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단기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면은 손절가 좀 넉넉하게 2만 원대 초반으로 2만 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36,000원, 37,000원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이제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은 좀 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더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전에 여기 다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거든요. 요 구간 이 윗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요 구간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 이제 좀 탈출한다라고 하죠. 탈출한다라고 하는데 네. 물량 많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요 구간 37,000원 부근 가깝게 오시면은 분할 대응 전략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스권 흐름 전망해 주셨고요. 3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서가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매수가 2,540원에 비중 20%, 저평가주이며 건설 경기 좋아지고 또 재건축의 부동산 정책주라서 6개월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수혜 기대감 계속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또 신탁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긴 한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37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계속 또 보유 가능할까요? 일단 당장에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제가 부동산 기대감도 존재를 하지만 네. 다른 이슈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이슈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 NFT 관련해서 사업 받아가지고 사실 테마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사업을 좀 체크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앞으로 재건축 나오고 뭐 신탁 관련된 이슈들 많이 토지 관련된 이슈, 신탁 관련된 이슈 많이 발생을 하면은 수혜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테마성이 약하기 때문에 상승 하락폭이 좀 제한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지금 상황은 일단 뭐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NFT 그리고 미래산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조만간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슈 발생했을 때 분할 대응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뭐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또 거의 몇 년간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성향에 맞게 나는 좀 느리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좀 더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나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시면은 기존에 이 2,800원 라인 사실 윗꼬리는 3,000원 부분까지 나왔는데 2,700원에서 800원 라인 1차적인 목표가 잡으시고 그리고서
좀 목표가 짧게 보시고 테마 형성 될 때 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2,000원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0원까지 가면 근데 사실 손실폭이 좀 커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구간 좀 지지선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 구간도 지지선 만드는 과정이니까 직전 저점 이제 2,300원 정도 좀 보시고서 단기적으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이 구간도 손절가로 한 차례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핑퐁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ST바이오센서이고요. 매수가가 56,500원에 비중 20%. 오늘 반등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또 진단키트 중에 하나가 또 이 회사의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58,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진단 키트도 사실 지금 환경이 이제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그쵸. 간다 하는 추세예요. 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진단 키트 수요 자체 그 실적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뭐 정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도 뭐 진단 키트 관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6,500원이면 그래도 약수익권 부근이신데 네. 요 구간에서 또 공급 계약이라든가 뭐 해외 수출 관련된 이슈 발생을 하면은 큰 상승 한 차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상한가만 가고 한번 탄력 받으면은 뭐 두 번, 세 번, 뭐 2, 3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 형성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저도 올라갔다 눌림목 나오고서 뭐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테마성이 짙고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사실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좀 관심 종목 미리미리 넣어놨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고 하시고 지금 비중 20% 말씀하셨는데 비중은 조금 줄여놨다가 나중에 상승 탄력 받을 때 좀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승 탄력 받을 때 다시 추가 비중 실어가지고 좀 수익권 놀려가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비중을 10% 정도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상승폭 나오면서 대량 거래 터졌던 라인 뭐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7만 원 정도 65,000원에 68,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전에 120선 지금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줬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정 나오고 120선 지지받았기 때문에 120선인 53,000원 부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T바이오센서도 목표가와 손절가 잘 꼼꼼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T세미콘 매수가가 2,408원에 비중 3%.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21%여서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네요. 고점이 오늘 이번 달에 3,895원, 또 상한가를 많이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1,865원까지 또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일단 추세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차트 보면서 이 종목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상장 이후에 반등 없이 계속 빠진 종목입니다.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2011년도 이후로부터 계속 아직까지 우하향 추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뭐 바닥 다지는 척하지만 22년도 1월 달에 또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묻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손절 전략을 말씀을 이제 손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손절을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1,800원 부근이거든요. 1,800원 부근 이탈 나오게 되면은 또 여기 열리게 돼요. 지금 차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점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매물대가 정확하게 여기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요 구간들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텅 비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호가창이 텅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손절 전략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요 구간에서 좀 반등 나와가지고 다시 요 구간 올라가면 또 요 구간도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물량 많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한 2,600원 부근까지는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 사실상 좀 이탈을 했어요. 아까 점상 나오면은 요 구간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8% 떨어지고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전략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고 요 위미 있는 구간 1,500원 라인이나 2,000원 부근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상담 주시면은 그때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세미콘이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또 반도체 사이클 올 수 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오게 되면은 지금 구간 좀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에 내가 손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한 2, 3주 정도 더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한 1,500원대나 2,000원대까지 주가 이동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에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지수 이 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먼저 성장할 산업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 이 산업들 보시면은 다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어떤 혁명들,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큰 발전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전부 다 성장 관련 성장주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섹터는 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외가 된 섹터 중에 하나죠. 이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발생을 할 때마다 카메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자율주행 이슈 받으면서 이제 테슬라 차량 한 대당 카메라가 8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만들어준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대금 없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 앞으로도 성장성이 정말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연평균 8.2%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미지 센서가 가장 이제 상승폭이 좋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 부분이 8.3%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 특히나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AI라든가 지금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인프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마트폰, 원격 시스템 같은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자율주행이겠죠. 이번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나누가라는 종목이 30% 정도 상승폭 키웠는데 그때도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 엮이면서 로봇이 또 주행을 하려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결국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이미지를 형성해가지고 그걸 캐릭터로 만드는 부분이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장성도 크게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자에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동차라든가 뭐 이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한 그런 섹터 산업군들이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슈에 따라 가지고 동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대표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유망하다라고 말했던 산업군들이 뭐 로봇, AI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부품에 다 들어가니까 또 이제 시장 성장성도 굉장히 좋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접했을 때 이런 산업군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관련주 일부 수급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나무가라는 종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약 30% 정도 지금 상승을 키웠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뭐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이제 거래량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1000만 주 이상 하루 만에 발생을 하면서 수급을 한번 만들어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산업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외가 많이 돼 있던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이 발생했으니까 그것 따라 가지고 동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다.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쭉 중요한 이평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구간이거든요.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준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기업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한 차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생각을 하면은 일단 카메라 모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제 출하되는 양도 양이지만 뭐 카메라 한 대당 뭐 많게는 5개까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정말 좋다라는 거.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0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출하하기로 한 양이 약 예측치가 2천만 대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폴더블 폰이라는 게 결국에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이제 굉장히 좋은 부품들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존보다 더욱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폴더블 폰 판매량 전망을 쭉 보면은 폴더블 폰만 3,700만 대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기업 성장성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대기업들 쭉 보면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하이엔드 제품, 이제 좋은 제품들뿐만 아니라 중소 이제 안 좋은 제품들, 좀 보급형이죠. 보급형 제품들도 좋은 이제 부품들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중저가 부품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이 핸드폰 A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 해가지고 뭐 제품들이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는 뭐 이제 흔들림 방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탑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쭉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조금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카메라 모듈 시장의 높은 성장성, 연평균 8%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산업군들, 테마들도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료, 테마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라는 종목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움직였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테마에 엮일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IoT 이제 스마트홈이죠. 스마트홈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카메라 한번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이 변동됐습니다. 전략 변동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졌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제가 조만간 이제 또 자리에서 금방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런 종목들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 저희 보유 종목들 다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유망한 핵심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만 봐도 점점 많은 카메라들이 들어가고 있고 메타버스나 로봇 여러 가지에서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은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익숙한 종목일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을 정말 많이 보였던 종목이고 중견기업에서도 이제 거의 기술력에서 좀 인정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이 MC넥스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좀 거래 대금 없이 긴 시간 동안 소외되고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아까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묶여줄 수 있는 재료가 정말 많다라는 거. 전 세계 이제 점유율 자체가 세계 5위에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산업군들 이제 매출처가 더욱 다각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든가 AI, 로봇 같은 산업군에도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하면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전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쭉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카메라가 없는 제품이 없을 겁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부터 해서 심지어는 요새 냉장고에도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패스업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카메라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A 시리즈에도 OIS 기술을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IS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술인데 이런 부품들이 중저가 제품 라인에도 이제 쭉 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기존치보다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5만 원대 이제 상단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뭐 이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평선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36,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구간들을 좀 지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00원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대량 거래량 발생시켜주면서 좀 탄탄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처음에 상승 나왔을 때도 지지를 받아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승 나왔을 때 매물대 맞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5만 원대 지지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만 원 설정을 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 5만 5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5만 원 설정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카메라 모듈주 MC넥스였습니다. 이제 또 오늘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있다라는 그러한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장형 카메라 매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3,8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가로는 5만 원, 손절가로는 3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오늘 오후장 또 한번 시장 전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후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아까 장단기 역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던 간에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과거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그것들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요.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고 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매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자 순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당장에 좀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후장까지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과 같다라고 하면은 내일 그리고 모레 다음 주까지도 좀 더 좋은 흐름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도 뭐 뉴스들 그리고 현재 매매 동향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유망한 산업들 테마 형성된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배워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 이상 하락을 하면서 1211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흐름 지켜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미증시 상승 마감의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 코스피도 오늘장 크게 상승 출발하면서 2,760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상승폭을 키워나가지는 못하고 살짝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이 시각 2,7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943선까지 치솟았지만 이후로는 상승분을 줄여내면서 93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흘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급 개선된 점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 중국 상하이가 지난 28일부터 8일간 순환식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상하이항은 선적과 하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하이항은 세계 물류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이기 때문에 만약 폐쇄가 된다면 물류 대란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솔 로지스틱스는 반사 이익을 받아서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20%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3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JYP입니다. JYP 소속 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K-팝 아티스트가 이 차트 1위에 올라선 것은 BTS 그리고 슈퍼엠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 초반 62,3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기록한 장중 최고가도 넘어선 상황에서 상승폭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4%가량 지금 이 시각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61,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 자회사 타이곤 모바일의 열혈 가구 글로벌의 사전 예약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틀째 강세입니다. 앞서 열혈 가구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는 지난 24일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관계자는 이 플레이투원 게임의 우호적인 동남아 시장에서 이 지식재산권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전 예약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어제는 상한가를 썼고 지금 이 시각 10%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7,4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삼성 SDI의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56만 원 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